자, 우리가 CAD로 그린 화면을 가지고 여기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열 때는 파일에서 열겠죠.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열기,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런 건 다 알겠고요. 알 수 있을 것 같은 내용이죠. 자, 열기는 같은 스케치업 파일을 열 때 필요한 거고요. 우리는 지금 CAD로 그린 도면을 열려고 합니다. CAD로 그린 도면을 스케치업에서 전혀 다른 파일 형식이죠. 자, 그래서 이런 때는 열기가 아니라 임포트에 해당하는 가져오기가 있습니다. 가져오기 밑에 쪽에 보시면 열기 말고 열기는 같은 스케치업 파일을 열 때 사용하고요. 자, 다른 파일로 만들어진 것을 가져올 때는 가져오기를 해야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냥 스케치업 파일로 저장할 때는 저장을 하면 됩니다. 저장 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이런 것들이 스케치업 파일로 저장하는 거고요. 내가 여기 스케치업에서 그린 것을 CAD 파일로 저장하고 싶다. 그럴 때는 가져오기 밑에 있는 내보내기. 자, 내보내기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3D 모델, 2D 그래픽, 뭐 단면 분할, 여기에도 다양한 형식이 있는데 이렇게 내보내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은 일단 가져오기를 해야 되겠죠? 가져오기를 눌러주시고요. 자, 저장되어 있는 위치를 찾으시면 됩니다. 저는 현재 저장을 USB 드라이브에다 했습니다. 자, USB 드라이브에다 하면 처음에는 보통 이런 식으로 설정이 안 돼 있을 때는 이렇게 크게 내가 저장한 파일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일 형식 옆에 지금 스케치업 파일, SKP 파일만 보이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풀다운 메뉴를 내려서 밑으로 쭉 보시면 스케치업 파일, 3ds 파일, 그다음에 오토캐드 파일, 그다음에 구글 어스 파일, JPG 이미지, 포토샵 이미지, PSD, 이런 비트맵 이미지, 타가 파일 등등 되게 다양한 그 파일들, PNG 파일, 그림 파일 여기 밑에 이제 주로 2차원이죠. 그림 파일에 해당하는 파일 형식들, 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다 부를 수 있는데, 자, 우리 이 중에 지금 CAD 파일 작업한 걸 불러야 되니까 오토캐드 파일을 누르면 여기에 작업했던 CAD 파일이 뜨게 됩니다. 자, 이때 필요한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자, 옵션에 가셔서 혹시 확인을 한번 좀 해주시면 좋아요. 옵션은. 자, 배율의 단위 같은 게 지금 밀리미터로 그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정도를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확인해 주시고 가져오기를 누르면 자, 이렇게 오토캐드 파일을 스케치업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가져오기를 했는데 선생님 저는 가져오기를 했는데 똑같은 평면을 가져오기를 했는데 가져와 오기가 되지 않아요. 가져오기를 했더니 가져오기 결과가 가져오기 실패가 뜹니다. 이런 경우는 CAD 버전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CAD 버전이 2018 이상 버전이었던가 특정 버전이 높으면 스케치업에서 인식을 못할 수 있어요. 그럴 때는 CAD 파일로 가셔서 다시 CAD로 가셔서 저장을 할 때 낮은 버전으로 2010 버전, 2014 버전 이렇게 낮은 버전으로 저장을 하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열릴 겁니다. 자, 이렇게 정상적으로 CAD 파일이 이제 불러져 와 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볼게요. 자, CAD 파일에서 좀 일단 우리가 레이어를 만들었으니까 기본 트레이에 레이어를 확인해 보시면요. 레이어. 자, 지금 우리가 도면을 그렸던 레이어만 이렇게 불러져 있습니다. 레이어 0, 중심선, 벽제선, 문, CAD에서 그렸던 그 레이어죠. 자, 실제로 여기 보기에 있는 상자에 있는 그 체크박스를 해제를 하면 그 레이어가 꺼지는, 보이지 않는 현상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누르면 원래대로 나타나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작업하고 싶을 때는 레이어 이 명 앞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있는데 이 동그라미를 선택하는 요게 지금 이렇게 제목만 선택하면 이게 가는 게 아닙니다. 요 앞에 있는 동그라미에 점이 따라가야 됩니다. 요거 아니고요. 점을 찍어서 동그라미를 체크해줘서 여기를 이렇게 따라와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색상. 이건 레이어 색상입니다. 실제 색상이 아니라 레이어 색상. 자, 이렇게 레이어가 CAD에 비하면 좀 간단한 편입니다. CAD의 정보가, 레이어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우스를 이렇게 휠 버튼을
돌리면 줌인, 줌아웃 역할을 하고요. 자, 휠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누르고 마우스를 움직이면 이렇게 마우스가 도면이 이렇게 보는 시점이 이렇게 각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우스를 휠을 누른 상태에서 쉬프트 키를 누르면 손바닥 뺀 기능이 나오고요. 손바닥이 나와서 자, 확대가 되는 게 아니라 양옆으로 또는 움직일 때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자, 마우스를 좀 처음에 좀 익숙하게끔 사용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게 또 3D이기 때문에 도면이 굉장히 사용에 따라서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클릭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선택을 잘 하셔야 돼요. 선택. 자, 화살표 키가 선택인데 선택을 잘 하셔야 그리기가 좀 쉽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걸 먼저 남겨놓을게요. 중심선 같은 경우는 중심선은 가상의 그 선이죠. 그래서 중심선은 실제로 3D 작업을 할 때는 크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중심선 체크를 좀 해제를 하고요. 레이어 0이 중심선을 체크를 해제를 하고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지금 마우스를 좀 몇 가지 좀 작업을 좀 해주는데, 자, 이 작업 마우스에서 지금 아까 보면 뷰가 있죠, 뷰. 자, 요게 아이소 상태, 정확 아이소 상태에 3차원으로 좀 보기 편한 아이소 상태. 자, 요게 위에서 아래를 바라보는 반듯하게 지금 평면도로 보이죠? 위에서 알아보는 맨 위 상태. 자, 일단은 아이소하고 맨 위 정도. 자, 요거는 뭐 지금 현재는 3차원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돌아보면 다 선밖에 안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CAD로 그린 도면이 있고요. 자, 이제 CAD로 그린 도면에서 요거를 스케치업으로 하기 위해서 자,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레이어에서 레이어 창에 가서 새 레이어를 하나 만들고요. 자, 여기에 바닥이라고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닥부터 그릴 거니까. 자, 바닥이라고 레이어명을 지정을 하고요. 자, 바닥 레이어에서 작업이 될 수 있게 버튼을 바닥에다가 설정을 해준 상황입니다. 자, 지금은 요거는 CAD는 말 그대로 얘는 지금 CAD에서 선을 그렸기 때문에 요 레이어들은 선에 불과합니다. 선. 2차원 선이죠. 선은 3차원으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면으로 좀 만들어줘야 되겠죠. 뭐 면적이 좀 있어야 돼요. 자, 면으로 만드는 방법 크게 두 가지. 여기다 덧 그릴 건데 연필과 사각형이 있습니다. 지금 그리기 선이겠죠. 연필. 그다음 여기 뭐 자유 그림이 있는데 현재로서는 보통 도면에서는 자유곡선을 쓸 일은 뭐 크게 뭐 가구나 이런 거에서 좀 더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있지. 보통의 우리가 지금 그린 이 원룸 평면도에서는 그냥 반듯한 선이면 되겠죠.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사각형이 있습니다. 선과 사각형. 자, 선과 사각형을 이용해서 자, 여기에 색깔을 나타나게 해주셔야 되는데, 자, 일단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가장 간단해 보이는 사각형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마우스를 끝과 끝을 가서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약간 색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게 기본적으로 사각형을 그리는 방식입니다. 자, 이렇게 면을 채우면 잠시 추가적으로 이 면은 이렇게 이 풀푸시라고 합니다. 밀기 끌기 버튼. 자, 요게 3차원으로 보여주게 하는 핵심 버튼인데 이렇게 면이 되면 이렇게 3차원이 될 수 있습니다. 높이 값을 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 옆에 벽트레들 같은 경우는 면이 없기 때문에 이 명령어가 활성화가 되지 않죠. 자, 그래서 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자, 면을 이런 식으로 사각형을 이용해서 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한 번에 이렇게 사각형으로 이렇게 딱 보이기 쉬운 면이 있는 반면 또 그렇지 않은 면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자, 그런 면들은 원래는 연필을 가지고 하셔야 되겠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좀 특이한 모양의 면이 있다 싶으면 이렇게 연필로 자, 찍고 또 찍고 돌면서 이렇게 찍어서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되는데 이 선들이 이렇게 지금 찍다 보면 이렇게 따라올 때가 있고요. 또 이렇게 자동으로 끊어져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연필로 사용하는 게 사각형을 사용하는 것보다는 좀 어렵습니다. 내가 생각한 것보다 여러 번 찍어야 돼요. 사각형은 한 번에 이렇게 바로 직시가 되는데 연필 같은 경우는 똑같은 이 사각형을 할 때도 자, 이렇게 찍고 나는 분명히 4번 다 찍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채워질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상황에 따라 선이 안 따라 나와서 채워지지 않을 때도 있는 거죠. 지금 똑같이 4번을 찍었는데 안 채워질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우스를 움직여 보면 이렇게 선이 따라올 때가 있고요. 또 이렇게 움직여 보는데 선이 안 따라오잖아요, 현재. 자, 그럼 다시 찍고 이렇게 찍어야 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선이 계속 따라오는지 확인을 해가면서 찍어야 돼요. 자, 이러니까 아무래도 간단한 것은 사각형으로 그리는 게 훨씬 편하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사각형이 안 되는 부분을 연필로 이렇게 추가를 하게 되는데 도면이 조금 복잡한 요소들이 보여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또 연필이 필요하고요. 자, 이렇게 사각형과 사각형으로 만나다 보면 이렇게 여기 같은 경우 선이 추가가 됐죠. 자, 이런 경우는 지우개 버튼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잘라줘도 크게 면이 연결이 됐을 뿐이지 뭐 사라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각형과 연필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면을 다 채워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게 사각형을 2개를 그려서 일단 크게 한번 다 채워준 상황에서 지우개로 자, 여기를 연결을 해버리면 지금 한 번에 이렇게 다 채워졌죠. 자, 근데 이런 때도 지금 이렇게 선택키, 화살표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분리가 되는 아까 사각형을 따로 그렸던 곳은 분리가 되는데 따로 그리지 않았던 곳은 이렇게 다 합쳐져 있거든요. 자, 이것도 또 얘네들이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분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한꺼번에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또 사각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한 번 더 그려준다거나 자, 이렇게 해서 이 부분만 지금 잘라줬는데 자, 여기도 자르고 싶은 부분을 자, 이제 뭐 연필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끊어지기만 하면 됩니다. 끊어지고 여기에 근처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면 아, 얘만 끊어졌구나.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지금 필요한 선들 추가로 뭐 캐드에서 그렸던 선 중에 여기 안 나왔다. 자, 그러면 이렇게 추가 선도 이런 식으로 그리시고요. 참고로 자, 사각형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기도 하고요. 추가해 주어서 생긴 이런 그때그때 나중에 보면 찾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때그때 지워주기도 하고요. 자, 요 작업을 각자 좀 시간이 처음 하는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좀 걸릴 겁니다. 자, 일단 여기 내부를 벽과 바닥을 좀 분리를 해야 되니까 내부를 먼저 좀 따볼게요. 자, 마우스 사용이 좀 원활해야 돼요. 자, 지금 바닥이 좀 분리가 됐죠. 그 다음에 벽도 여기서 주로 문틀 부분이 캐드에서 그리다 보면 문틀 부분에 이렇게 분리가 좀 안 됐을 거예요. 다시 한번 벽을 한번 찍어서 문틀 사용하는 부분에 사각형으로 찍고 자, 이렇게 찍고 그래서 벽과 최종 확인을 좀 해보면 다시 위쪽에서 맨 위에 뷰로 본 다음에 이 벽과 자, 바닥들과 그 다음에 이 벽, 창문, 벽 자, 이런 것들이 잘 분리가 됐는지 확인을 해주시고 분리가 되면서 좀 여기 연결시켜주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연결도 좀 시켜주시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자, 바닥 높이가 현관하고 이쪽이 달라져야 되는데 역시 합쳐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분리해 주시고요. 자, 그때그때 사각형과 선 중에 어떤 것이 더 편한지는 여러분이 사용을 해가면서 최종 분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다 면 작업을 모두 마쳤고요. 자, 이게 지금 바닥을 다시 한번 체크 레이어에서 해제를 한번 해볼게요. 자,
해보면, 자, 좀 전에 그랬던 게 다 전부 다 바닥 레이어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했죠. 자, 우리가 이게 레이어가 잘못 들어가 있으면 또 추후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레이어를 그때그때 확인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참고로 이제 앞으로 작업이 계속 될 때마다 색깔이 계속 요게 기본 색깔이 올라올 건데, 레이어가 바로바로 그 레이어에 해당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레이어에서 위쪽에 보시면 상세 정보가 있습니다. 레이어 창에 여기 플러스 추가 마이너스 옆에 상세 정보 화살표가 있습니다. 자, 요거를 클릭을 해서 자, 레이어별 색을 체크를 하면 자, 바닥 레이어에 해당했던 여기 약간 갈색에 해당하는 요게 이런 식으로 지금 체크가 색깔이 변하죠. 자, 요거는 실제 색이 아니라 레이어 색입니다. 실제 우리가 지금 작업이 레이어별로 잘 들어가고 있나를 확인하기 위한 색일 뿐입니다. 가상의 색이죠. 자, 여기에 뭐 색깔을 나는 근데 이게 굳이 뭐 크게 뭐 의미는 없지만 바꾸고 싶다 싶을 때는 레이어에 있는 색상에 들어가서 이렇게 색상을 조절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뭐 다양하게 클릭을 하거나 등등등 해서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닥면이 만들어졌고요. 자, 아이소 시점으로 보겠습니다. 아이소로 해서 3차원으로 이제 좀 마우스를 변경을 좀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3차원으로 높이 값을 주고요. 각 높이 값을 준 것을 그룹을 만들어서 분리를 좀 하고요. 그 외에 문틀과 창문 같은 것들을 만드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사용하게 될 명령어들이 지난 시간에 주로 연필, 선, 그 다음에 사각형, 지우개였다면 이번 시간에는 밀기, 끌기, 그 다음에 뭐 이동, 여기에 복사도 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회전, 배율, 뭐 옵셋, 따라가기 요런 여기 편집에 해당하는 명령어와 그 다음에 보조선에 해당하는 줄자, 뭐 각도기 뭐 이런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명령어부터 체계적으로 차근차근 나가도 좋은데 이렇게 실제로 어떤 식으로 활용하는지 따라하면서 명령어를 좀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숙지가 가능할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밀기 끌기 버튼, 풀 푸시 버튼입니다. 밀기 끌기 버튼을 누르고 나서 명령어를 먼저 입력하고 나서 그려진 도면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가보면 이제 각 분리되었던 것들이 따로따로 이렇게 잡히게 될 겁니다. 자, 일단 바닥이니까 바닥은 이 레이어에서 그대로 할게요. 자, 바닥 값을 좀 올려줘야 되는데 바닥의 높이가 당연히 틀릴 수 있겠죠. 현관문입니다. 여기가 현관문이 이렇게 들어오는 곳이니까 여기가 조금 바닥 높이가 낮을 거고요. 낮은 바닥의 높이를 뭐 일단 100 정도 주겠습니다. 100. 자, 이렇게 하면 하단에 여기 이렇게 표시가 거리 값이 이렇게 표시가 될 거예요. 지금 마우스를 움직였기 때문에 거리가 엄청나게 높아지는데 여기에 100이라고 쓰면 거리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쪽 방향으로 잡아놓은 상태에서 100 이렇게 써서 엔터를 하면 이렇게 다른 곳에 비해서 이렇게 살짝 100 정도 튀어나온 값이 되겠죠. 자, 이렇게 지금 풀푸시 간단하게 숫자만 입력하면 그 높이 값을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다른 것은 이런 식으로 찍어서 클릭해서 요 지금 방금 100 올린 요 면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같은 높이로 이렇게 올라갑니다. 뭐 이렇게 얘도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서 이렇게 같은 높이로 이렇게 올릴 수도 있고요. 자, 벽도 이렇게 올리고 자, 클릭을 좀 해야 되겠죠. 이렇게 높이 값을 주다 보면 뭐 이렇게 좀 분리가 안 된 곳, 여기는 사실 요게 맞긴 하지만 여기는 좀 합쳐졌으면 좋겠는 부분, 이런 분들이 그때그때 눈에 띌 겁니다. 눈에 띄면 이런 식으로 그때 필요한 값을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관을 100으로 설정을 했고요. 바닥 높이를. 자, 그 다음 현관에서 신발을 보통 하나 벗은 다음에 이쪽 위로 올라오겠죠. 그러니까 위로 올라오는 이런 것들이 좀 더 위로 올라가야 되겠죠. 높이 차이를 150 정도 줘도록 하겠습니다. 150부터. 자, 그럼 현관 바닥과 여기는 높이가 150 차이가 있고요. 또 화장실 바닥은 자, 여기 150에서 약간만 조금만 내려갔으면 좋겠으니까 50만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50. 자, 역시 얘도 50.
자, 50만 더 올리고요. 살짝씩만 차이가 나게 하고요. 바닥은 벽은 자 이런 식으로 일단 바닥 높이랑 똑같게 벽의 높이는 바닥 높이랑 똑같게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바닥은 높이가 다 끝났으니까 바닥은 끝났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레이어를 추가해서 자, 이번에는 벽 레이어를 다시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벽. 자, 벽으로 레이어를 옮겨 놓고요. 자, 벽은 지금 실제로는 아직은 이게 바닥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 바닥이 해당하는 이 부분을 선택을 한 상태에서 자, 요소 정보에 가셔서 기본 트레이의 가장 위쪽에 있습니다. 혹시 이게 보이지 않으면 이런 트레이의 제목들을 이렇게 이 제목들이 이렇게 전부 다 켜져 있을 경우에 여기 옆에 이렇게 되면서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제목들을 다시 한번 눌러서 이렇게 다 최소화해 놓으면 됩니다. 자, 제일 위에 요소 정보가 있습니다. 요소 정보에 가면 현재 클릭한 면이 요소 정보의 레이어의 바닥에 들어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요거를 벽으로 바꾸면 자, 요 부분이 색깔이 바뀌죠. 자, 필요한 나머지도 자, 선택을 하는데 선택할 때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해주시면 추가가 되고요. 쉬프트 키를 누르면 추가나 마이너스나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서 벽 레이어로 바꿔주시면 색깔이 지금 이렇게 바뀔 겁니다. 자, 뭐 그 외에 여기도 추가를 창문에 해당하는 이 부분도 좀 높이를 주기 위해서 벽으로 바꾸는. 이건 뭐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렇게 레이어를 바꾼 상황에서 자, 얘를 다시 또 풀 푸시 버튼을 이용해서 높이가 2400이었죠. 높이가. 자, 2400. 자, 얘도 다른 벽도 창문이 아닌 다른 벽도 이런 식으로 순식간에 지금 3차원이 되고 있습니다. 순식간에 3차원. 자, 그런데 아까 면만 지금 요소 정보로 바꿔주다 보니까 어떤 벽은 같이 이렇게 벽 레이어로 보이고 또 어떤 벽은 이렇게 바닥 레이어로 보이고 이렇게 면에 따라 지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실제 요거를 클릭을 좀 해보면 작업에 따라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하고요. 클릭을 해서 한번 선택키로 한번 선택을 해보면요. 자, 이렇게 한 번 클릭을 해보면 하나씩 클릭하면 면 하나씩 선택이 됩니다. 면 하나. 자, 근데 두 번 더블 클릭을 하면 면과 요 선이 한꺼번에 같이 선택이 됩니다. 면과 선. 3번 클릭을 하면 지금 연속 3번 클릭한 상황입니다. 자, 아무데나 했다가 연속 3번 따다닥 하면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선택이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지금 나는 바닥을 제외한 요게 지금 올라와 있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색깔을 바꾸고 싶은데, 물론 이렇게 하나씩 선택해서 벽으로 바꾸고 이렇게 해도 상관은 없겠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자, 이럴 경우에는 자, 지금 높이 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면을 이렇게 두고 자,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 크로스 방식으로 CAD에서 하듯이 아래에서 위로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도, 또는 앞 정면을 보게 한 상황에서 자,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 벽을 전부 다 벽 레이어로 바꾸면 자, 지금 거기에 그 높이에 해당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이렇게 벽 레이어로 바뀌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자, 벽 레이어 위쪽에 지금 우리가 보통 문이 보통 높이가 2100 또는 2000이기 때문에 문 위에 벽이 일부 채워져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현재 요구 조건에 의하면 현관 출입문은 높이가 2100, 그 다음에 욕실이나 기타는 높이가 2000이었습니다. 높이가. 자, 그래서 그 문의 높이에 따라서 지금 여기에 그 문 위쪽에 벽을 채워 넣는 작업을 해줄 겁니다. 자, 일단 줄자
줄자 도구를 이용해서 줄자 보조선을 그릴 때 많이 쓰입니다. 가이드선을 그릴 때. 자, 현관문을 높이가 2100이라고 했으니까 현관의 바닥에서부터 현관의 바닥에 가서 이렇게 끝점이 잡혀도 좋고요. 중간점이 잡혀도 좋고 이렇게 중간에 어디에 가장자리에라고 이렇게 뜰 때 어디든 상관없습니다. 한번 찍은 다음에 클릭을 한 다음에 위로 이렇게 올리면 파란 선이 이런 식으로 따라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파란 축이 Z축이거든요. 올라가는 축. 자,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멈추면 이제 숫자가 920, 940 이렇게 뜨죠. 자, 이때 2100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하면 자, 축소를 해보시면 이렇게 2100 정도 높이에 요게 가상선이, 가이드선이 올라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참고로 지금 여기에 축을 잠깐 보시면 앞에서 설명을 잠깐 못했는데 위로 올라가는 Z축이 파란색, 그 다음에 X축이 빨간색, 그 다음에 Y축이 초록색 선이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라인을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보면 옆으로 갈 때 이렇게 까만색이 나올 때가 있고요. 움직이면 따라 빨간 축에라고 뜨면서 이렇게 빨간색이 나올 때가 있는데 이런 게 X선입니다. X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면 초록색. 이 보이죠? Y선입니다. Y선. 3차원이기 때문에 이렇게 색깔로 이렇게 구분을 해줍니다. 높이로 이렇게 움직이면 파랗게 보일 때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항상 이렇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까만 선일 때 그냥 임의로 움직이시면 안 돼요. 이게 도대체 어느 방향으로 어디로 가 있는 선인지 알 수 없거든요. 우리 화면으로 보이는 거랑 실제는 틀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움직일 때 항상 파란 축, 그 다음에 빨간 축, 그 다음에 초록색 축, 녹색 축 요 세 가지가 구분이 되게 움직여야 됩니다. 자, 여기서도 지금 파란 축으로 지금 이렇게 가이드선이 올라갔고요. 자, 이건 실제 있는 선이 아니라 그냥 가상선입니다. 줄자를 재준 것 같이. 자, 여기에 실제 선을 그릴 때는 연필로 실제로 자, 여기 가서 이렇게 되면 교차하는 점이 뜰 때, 이때도 그냥 뭐 이렇게 이가 비슷하다 해서 아무데나 이렇게 찍으면 안 됩니다. 간 것 같다라고 이렇게 찍으면 안 되고요. 화면 확대를 해서 정확히 교차라는 점이 뜰 때 클릭을 하고 또 끌고 오면 이렇게 초록색이나 파란색 또는 빨간색이 선이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까만색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면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초록색일 때 자, 이렇게 반대쪽에 선 가장자리에라고 할 때 또 클릭을 하면 여기에 실제 선이 지금 점선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점선을 살짝 지우개로 지우면 됩니다. 지우면 실제로 이렇게 연필선이 그려진 게 보입니다. 자, 이렇게 분리가 됐고요. 이 분리가 된 거를 또 풀푸시 밀기 끌기 버튼을 이용해서 분리가 됐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쪽으로 와서 가장자리에라고 뜰 때 클릭을 한번 해주면 되겠죠. 자, 연결이 됐죠? 자, 완벽하게 연결하기 위해서 연결하면서 만들어진 이런 선을 세 면을 다 돌면서 이렇게 클릭을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 벽이 화살표 선택키를 가지고 왔을 때 이렇게 하나로 연결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작업을 똑같이 다른 데도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자, 방문하고 현관문은 욕실문은 높이가 2000이었습니다. 찍은 다음에 역시 올릴 때 파란 축 주의하시고 2000 해주시고 자, 연필로 자, 가장자리에를 가장 교차점을 찍고요. 자, 또 풀푸시를 이용해서 자, 여기에 가장자리에까지 끌어오고요. 지우개로 자, 이렇게 주변을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욕실문도 한번 해볼게요. 역시 같은 방식으로 자, 위에서 2000 자, 2000 자, 그리고 연필로 교차점을 이용해서 실제선을 그려주시고 다시 풀푸시를 이용해서 자, 끌어오시고 참고로 이렇게 합쳐지면 선이 좀 얇아집니다. 다른 데보다 좀 얇죠, 선이. 정확하게 합쳐져 있지 않으면 선이 좀 두꺼우니까 그걸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필요 없는 선들을 지우고요. 자, 이렇게 문 위에 벽들을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문 밑에 창문이 있는데 창문의 높이는 1500으로 함 요런 조건밖에 없어요. 특별하게 다른 조건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1500으로 하기 위해서 자, 여기 창문 1500
자, 아까 여기 올라오지 않아서 이 높이가 여기가 지금 면이 이 면을 안쪽에서 봐도 양쪽 면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경우 이렇게 지우개로 여기를 연결을 해도 상황에 따라서 자, 지우개로 선을 지우면 옆에 있는 정보 레이어와 같은 지금 속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 여기도 지금 주방을 배치할 곳이니까 높이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1500. 그리고 지우개로 선을 연결을 했고요. 자, 요 면만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 면은 그냥 한 면만 선택을 해서 벽으로 레이어를 바꿔주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됐고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침실 개인 공간 옆인데 침실 옆에 창문은 우리가 좀 임의로 그냥 이 높이를 그대로 1500을 쓰지 않고 이 높이를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창문을 쓰고 위쪽에만 약간 벽을 연결을 해 놓을게요. 역시 높이 2000으로 해서 문처럼 똑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에서부터 자, 2000. 자, 이렇게 벽과 창문 위쪽을 전부 다 연결을 해서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바닥과 벽을 지금 완성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스케치업을 본격 활용을 해서 CAD로 그려진 도면을 3D로 벽체를 완성해 봤는데요. 자, 어떠셨나요? 자, 일단 이 수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정 상황이 프로그램을 좀 여러분 컴퓨터에 좀 미리 깔아 놓고라는 가정 상황이 있었습니다. 30일 평가판 같은 것들이 대부분 다 무료로 30일까지는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서 요즘 유튜브나 뭐 이런 곳에 프로그램 까는 방법은 너무나 자세히 잘 나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좀 깔아 놓은 상황에서 이 수업을 좀 따라오기를 원하고 있는데 일단 CAD 파일과 스케치업 파일 아예 지금 파일 형식이 다른데 이 두 가지 파일이 지금 서로 공유되고 있습니다. 자, 그 CAD 파일로 그린 DWG 파일을 스케치업에서 부를 때 자, 어떤 명령어를 사용했죠? 네, 그렇습니다. 내보내기, 내보내기 아니고 가져오기. 자, 열기가 아니라 같은 SKP 파일, 스케치업 파일이 SKP 파일인데 같은 SKP 파일은 열기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DWG나 JPG나 이렇게 파일 형식이 다를 때는 열기가 아니라 가져오기, 영어로는 import, 가져오기 명령어를 활용해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스케치업에서 그 평면에 필요한 모든 선들을 다 그릴 수도 있지만 이게 좀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지금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래서 CAD로 먼저 평면도를 그리고 나서 이런 작업을 해왔고요. 또 처음에 자 요런 가져오기를 해서 불러온 그 도면은 처음에 어떤 작업을 했죠? 네, 가져오기로 할 경우에는 선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선의 속성을 가진 이런 것들을 면으로 바꿔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명령어가 연필이라든가 또 그 다음에 사각형 요 것들을 주로 사용을 하고 또 그 다음에 지우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그래픽상으로 이렇게 면을 다 채워주는 작업을 했어요. 자, 이 과정에 지금 하다 보면 여러분이 각자 연습을 해봤으면 느끼겠지만 생각만큼 쉽게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쉽게 그냥 나는 선 하나만 클릭을 했는데 다 채워졌어요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무리 해도 어떤 특정 구간은 채워지지가 않아요 라는 이런 오류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면이 쉽게 채워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제 경험상 CAD에 선이 좀 많을수록 그러니까 가구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수록 좀 오류가 더 많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좀 가급적 CAD에서 꼭 필요한 선들만 가져오고 좀 나중에 추가할 때 추가하더라도 스케치업에서 선을 직접 그리는 게 더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또 그리고 3차원 작업이니까 당연히 2차원 작업보다 요소가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수정하거나 뭐 옮기거나 뭐 이런 것들도 쉽지가 않고요. 또 여러 가지가 오류 상황에 뭔가 이렇게 좀 음 소위 말하는 멘붕 뭐 이런 것들 많이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게 3차원 차원 프로그램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간단한 것 같지만 레이어 작업 그다음에 뭐 중간중간에 내가 잘못된 선이 보일 때마다 선 정리 작업, 레이어나 선 정리나 요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관리했느냐에 따라 추후에 요 도면이 수정될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수정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요런 작업을 좀 중요하게 생각해 주시고요. 처음에 간단한 거 작업할 때는 사실 여기에 중요성을 잘 모르는데 도면이 복잡해질수록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들 좀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어쨌든 무작정 따라해 봤는데 순식간에 잘 따라온 사람들은 순식간에 집에 골격이 거의 다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 위에 지붕 빼고 나머지 골격이 거의 다 나온 상황인데 뭐 우리 뭐 아파트나 이런 오피스텔 같은 종류를 보면 이런 집들이 계속 층층이 쌓여 있는 형태죠. 그러니까 내부 인테리어 면에서는 뭐 골격은 거의 끝난 상황입니다. 자 이런 점이 지금 스케치업의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도 아주 쉽게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다음에 핵심 기능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지금 많은 그 명령어를 사용한 게 아닙니다. 지금 몇 가지 명령어를 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3차원을 어 배울 수 있는 요런 프로그램입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프로그램이죠. 물론 이게 스케치업이 요게 전부는 아니에요. 이렇게 간단하게 끝나지는 않겠죠. 3차원 프로그램인데 그래도. 보이지 않는 우리 눈에 직접적으로 잘 보이지 않는 하위 메뉴들도 좀 상당히 좀 많은 편이고요. 또 많이 깊이 막 빠져들다 보면 확장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기능들이 또 많이 또 확대될 수가 있는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이 여기에 만약에 흥미를 느꼈다면 추후에 더 이제 자기주도적인 학습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지금 이 안에 이제 들어가야 될 각 요소들, 컴포넌트라고 하는데 뭐 요소들을 좀 만들어 봐야 되겠죠. 문하고 창문을 일단 기본적으로 만들어 보고 또 그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될 그룹이라는 또 개념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들어가 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